자, 국선 변호인 선정 사항입니다. 자, 형사법 제33조 1항 다음 각 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이때 변호인이란 사선을 말하겠죠. 사선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자, 선정해야 한다 밑줄 그시고 의무적입니다. 자, 뒤에 2항 3항 나올 텐데요. 모두 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선 변호인 선정은 법원이 선정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아니고요. 그리고 1항 같은 경우는 직권사항입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를 묶을게요. 자, 1번부터 6번까지는 뒤에 나오겠지만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됩니다. 자, 됐고요. 자, 1호를 보면 구속되었을 때, 그리고 미성년자인 때, 그리고 70세 이상은 이제 노인을 말하죠. 65세 아닙니다. 70세 동그라미. 자, 그리고 4번 듣거나 말하는 데 있어서 모두 다 장애인인 때. 자, 이것을 예전에는 농아자라 불렀어요. 그래서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다는 말은 귀머거리 앤드 벙어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장애가 있을 때 1항이 되는 것이고 한 가지만 장애가 있을 때는 3항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심신장애의 의심이 되는 때. 자, 6번이 중요합니다. 6번 체크. 자, 피고인이 사형, 무기, 그리고 또는으로 되어 있어요. 엔드가 아니고요. 자,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어느 하나만 걸쳐 있으면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단기입니다. 단기 동그라미 3년 밑줄. 장기 하면 틀려요. 그래서 여기를 전부 다 색깔 칠할게요. 자, 요 단기랑 비교할 것이 저 우리 앞에서 배운 적 있죠. 합의부 관할 할 때. 합의부 관할일 때는 단기 몇 년이었나요? 단기 1년이었어요. 1년 이상인 때였고, 그리고 형사법 완에 가면 긴급체포 나올 겁니다. 긴급체포 같은 경우에 장기 몇 년으로 되어 있나요? 3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장기입니다. 3년인 건 똑같죠. 그래서 구별해서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시냐면 긴급체포는 여기 긴급체포는 장기다. 장기. 긴장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리고 합의부 관할은 단기죠. 그래서 단합 이렇게 외우시고요. 그리고 국선 변호인은 단기입니다. 그러니까 단국 이렇게 단국대 3년. 단국대 3년 그리고 긴장 3년. 단합은 1년. 외울 수 있나요? 단국대 3년, 단합은 1년, 긴장은 3년 이렇게 외우세요. 단국은 뭐다? 국선 변호인은 단기 3년, 그리고 합의부 관할은 단기 1년, 그리고 긴급체포는 장기 3년 이렇게 억지로라도 외우시고 출제 잘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조그만 글씨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사형 무기 단기 3년 이상이라는 것은 법정형이 기준이고요. 단기 3년 미만이라도 사형 무기 중 어느 하나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판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가보면 여기 나오죠. 무기 또는 2년 이상이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 2년 이상이라 했기 때문에 단기 3년은 아니지만 여기 무기가 걸쳐 있잖아요. 무기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국선 변호인 선정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변호인이 없이는 공판할 수가 없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어요. 과거에도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었죠.
자, 올라갑니다. 그리고 방금 여기서 읽었듯이 1호가 구속되었을 때 선정된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 불구속일 때 선정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구속을 요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불구속 세무는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했다는 거예요. 위법이냐? 위법 아니죠. 분명히 법에서는 구속되었을 때 선정하라 했기 때문에 위반은 아니다. 그래서 밑에도 여기 구속되기 이전이다. 이전 세무 치시고, 이전은 이 법조항이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자, 다시 올라가죠. 자, 1호에서 구속된 때라 했는데요. 자, 이 판례 중요합니다. 별표를 크게 박아두시고 2024년도 5월 달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자, 구속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자, 해당 사건에서 구속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볼 수가 없고, 옛날에는 한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 한정되지 않습니다.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별건 동그라미, 다른 사건, 다른 동그라미에서 확정되어 그 판결 집행으로 구금되어 있는 상태를 포괄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포함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색깔 칠해 드릴게요. 이것도 포함된다, 한정된다 하면 틀려요. 자, 그래서 예전 교재 갖고 있으신 분들, 자, 이게 예전 교재인데 여기 예전 교재로 되어 있죠. 어떻게 바꾸시냐면 별건 동그라미, 다른 사건 동그라미, 해당된다 해야 돼요. 이걸 이렇게 X 하시면 돼요. X 하시고, 그래서 판례 변경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됐나요? 이 판례 무지무지 중요해요. 그래서 당해 형사사건이 아니더라도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최소한의 국선에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방금 앞에서 몇 호인가요?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때라고 하는 것이 5호인데요. 5호. 심신장애 의심이 있는 때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판례를 보면 당연히 진단서 제출이 제일 좋죠. 진단서 등, 그리고 정신 감정을 받았다는 그런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거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 의식 상태나 변별 능력,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되고 또는 저하된 상태로 의심이 된다면 이것도 심신장애에 의심이 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번만 되고 2번은 안 된다고 하면 틀려요. 1번도 되고 2번도 된다. 됐어요? 출제가 많이 되었던 판례입니다. 그리고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는 경우도 된다는 것까지 같이 받으시고요. 자, 1항은 끝났습니다. 2항 갑니다. 자, 2항.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등의 사유가 있다면, 그래서 돈이 없어서 선임을 할 수 없다면 그때는 청구입니다. 청구를 조건으로 변호인을 역시 선정해야 한다. 의무적이죠. 사람 관상만 보고 이 사람이 돈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빈곤하다면 청구가 들어와야 됩니다. 청구가 들어와야지 이제 선정해 주는데, 청구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선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돈이 없다는 그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 안 되면 선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규칙을 가보시게 되면 소명 자료를 제출해라 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관련 판례 봅니다. 자, 일단은 형소법에서 청구를 해라 했기 때문에 밑에 보면 청구가 없죠. 청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청구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 33조 2항을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서 선정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선임 신청을 했습니다. 선임 신청을 법원에 했는데 씀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연히 위법이겠죠. 그죠? 신청했다면 당연히 어떤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법원이 손 놓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위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라 했는데 이 자료를 제출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랬다면 자료 제출 안 했기 때문에 법원이 손 놓고 있었다고 하면 그건 위법은 아니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2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임 신청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선임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해서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선임할 수 없었다는 자료도 없어. 그쵸? 신청만 했을 뿐이야. 분명히 여기서 규칙에서 자료 제출해 라고 했는데 청구만 해놓고 자료 제출을 안 했다면 법원이 선정해줘야 돼? 아니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이 선정 신청이 이유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이런 결정을 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위법은 아니다. 즉 이와 같은 위법은 뭐다? 이 위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위법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 위법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지? 그 말은 이거는 항소 이유가 안 된다 이 말이야. 항소 이유가 안 된다. 그 말은 변호인 없이도 재판할 수 있단 말이야. 있다. 그래서 방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선정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라. 자료 제출이 하지 않았다면 위법이긴 자료 제출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결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있겠지만요. 그것은 이 선임 신청 자체가 자료 제출 없이 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법원 잘못도 있게 하겠지만 변론 없이 선정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등 영향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 선정 없이 해도 괜찮다.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됐어요. 자, 그 다음도 가보시면 자, 빈곤 등을 이유로 천정 청구를 했습니다. 청구를 했는데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정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 항소 이유서 제출 기간 이게 이제 20일이거든요. 뒤에 나오겠지만 20일이 지난 후에 비로소 나중에 선정됐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전에 선정을 해야지 방어권 보장이 될 텐데 그 기간이 훨씬 지난 후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출해버린 거잖아요. 그치? 이것은 결국 피고인의 권리가 법원에 의해서 침해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설사 항소 이후 기간 내에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침해라고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만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기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기각해서는 안 된다. 그쵸? 이런 얘기고. 자, 그리고 방금 읽었던 것처럼 청구가 있을 때 한해서 되는 것이다. 청구가 있을 때 한해서 되는 것인데 국선 변호인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어? 없다는 거야. 그쵸? 왜 그럴까? 여기 돈이 없는 빈곤인이라는 이유로 선임할 수 없을 때는 청구가 들어오면 이제 선정해 줄 수는 있잖아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선정하세요 라고 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법원 측에서. 자, 그런 내용인데요. 이 판례가 94년도 판례죠. 94년도 판례인데
요 판례가 있은 직후에 CF 적어보세요. CF 요 규칙이 개정됩니다. 형소 규칙이 개정이 되는데 언제 개정되느냐? 95년도에 요 판례 나오고 나서 규칙이 개정됩니다. 뒤에 나올 겁니다. 그 규칙에 가보면 고지 의무 조항이 신설됩니다. 신설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은 법에는 이제 규칙도 법이잖아요. 법에는 고지 의무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 판례는 의무가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 양자가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배치되는 건 아니죠. 판례는 판례대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규칙은 규칙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칙이 개정됐다고 해서 이 판례가 뭐 지금까지 뭐 전원합의체 변경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틀린 것은 할 때 끝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는 말을 써놓잖아요. 다툼이 있을 때는 판례에 의함이라고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이 판례대로 하시면 됩니다.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없는데 규칙에는 고지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렇게 개정이 되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판례는 판례대로 그리고 법은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뭐 법이 판례가 인색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어차피 뭐 범죄인들이기 때문에 국선 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선정 의무는 고지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판례대로 보시고 자, 이 규칙 개정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밑에 보면 국민생활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 사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지체 4급 장애인으로서 뭐 됐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그 받은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첨부한 거예요. 청구했기 때문에 이제 요건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 소명 자료에 의해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랬음에도 청구를 기각한 것은 당연히 위법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밑에도 뭐 같은 내용의 판례입니다. 여기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뭐 자료 제출하기 쉽죠. 자료를 첨부해서 청구했다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선임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정 결정 없이 심리한 것은 당연히 위법이겠죠. 자, 끝났습니다. 자, 필요 볼까요? 자, 필요를 보면 이건 사망이죠. 나이, 지능, 교육 등을 참작해서 나이는 미성년자는 1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빠지겠죠. 1항이 있기 때문에 즉 여기서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를 말하겠죠. 성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능이 좀 떨어져야 되겠죠. 교육도 좀 못 받고요. 뭐 그치? 쉬운 말로 무식하다는 겁니다. 못 배웠다. 그러니까 나이도 좀 있지만 지능도 좀 떨어지고 교육도 좀 못 받고 그런 것을 참작하여 권리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누가 법원이 봤을 때 그럼 좀 필요하다. 그렇죠? 판단이 된다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선정해야 한다. 그렇죠? 의무적입니다. 이거는 청구가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의 직권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왜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는 말을 써놓고 있나요? 속된 말로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나이도 있는데 존심은 있어서 국선 변호인 그딴 거 안 받는다는 거지.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속칭 꼰대.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명시적으로 나 안 받을 거야. 나 혼자 할 거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한 의사가 없다면 법원은 이제 선정해 주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어떤 사람들이
되어 있는지 볼게요. 1번 청각입니다. 청각. 청각장애인. 앞에서 뭐라고 했죠? 농아자는 귀머거리 앤드 벙어리라 했잖아요. 두 가지 모두 다 장애가 있을 때 1항이 된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가지 모두 다가 아닌 청각만 장애인인 거예요. 귀만 안 들릴 뿐이지 말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33조 1항이 아니고 33조 3항이 되겠죠. 3항. 자, 밑에도 시각장애인 마찬가지입니다. 시각장애인도 1항이 아닌 3항이 되는 거죠. 자, 청각장애인으로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정도이다. 그리고 역시 증명서를 첨부했죠. 그랬으면 해줘야 되는데 기각하고 했다면 당연히 위법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망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밑에 판례도 사망 얘기하고 있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장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선정 없이 진행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법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번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한 것은 위법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자,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죠. 그치? 또 국선 변호인 선정 없이 공판 심리를 하더라도 방어권이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을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위반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걸 하지 않더라도 침해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반은 아니다. 는 내용의 판례. 필요하지 않다면 안 해줄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말입니다. 자, 2번 필요적 사건이 아님에도 선정해줬다는 거예요. 선정. 그치? 이건 뭐지? 이걸 뭐라 부르지? 이걸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면 해줘야 되는데 필요적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이 해줬어요. 이거를 우리가 은혜적 급부라 그래. 은혜적. 은혜를 베풀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해줘서 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은 안 시켰어요. 안 시켰다. 자, 피고인이 항소자만을 제출한 다음에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 기간 내에 항소 이웃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안에서 재량으로 선정해줄 필요가 없다고 보아 선정 없이 한 것은 정당하다. 왜? 필요적 변호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1심에서는 해줬다는 거지. 1심 법원이 착한 거지. 이건 착한 법원입니다. 착해요. 이거는 은혜적 급부. 1심 재판장이 착한 사람인가 봐. 근데 항소심에서는 이거 안 해줬다는 거야. 안 해줬다고 해서 그걸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지. 어차피 1심에서 원래 해주지 말아야 할 것인데. 그렇죠? 근데 그 1심에서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2심에서도 은혜를 베풀라.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2심에서는 안 해줬다 하여 이것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도 보면 자, 피고인에 대하여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말은 구속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했던 사안인데 항소심이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항소를 받아들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법정 구속한 다음에 바로 선정 때리는 것보다는 공판심리 단계에서부터는 선정해 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정 구속한 다음에 선정하면 여기 법정 구속한 뒤에 하면 그때는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안 되잖아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판심리 단계에서부터 해주는 게 방어권 보장에 좋다 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도 보면 자, 선정 청구가 있는 경우에 또는 직권으로 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인이 33조 2항이나 3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선정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게 불분명하네? 해당된다면 즉시 해줘야 되지만 그게 불분명해. 그랬다면 일회 공판 기일 심리에 의해서 선정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이며 그래서 1심에서 청구나 직권으로 선정이 되어 공판이 진행되었다면 항소심 법원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선정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요 항소심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1심 법원의 속심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심이라고 하는 것은 1심의 소송 자료를 승계하고 그리고 항소심이 새로운 사실의 증거를 추가한다는 것이 속심입니다. 속심. 우리가 영화에서 속편 영화 있지, 속편. 1편이 영화 1편이 성공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영화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이 있기 때문에 후속편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2편을 만든다고 할 때 1편의 스토리가 이어지잖아요. 그치?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만들었을 때 그 주인공은 1심에서 하는 형사 역할을 2심에서 2편, 3편에서 계속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등장인물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속심이라는 것이 속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 선정해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2심에서도 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